상추,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끓는 물에 정확히 5초만 넣으면 여러분이 평생 알고 계셨던 그 차갑고 밍밍한 상추가 완전히 다른 반찬으로 바뀝니다. 단 5초의 비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평소에 드시던 음식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채소, 특히 생채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채소인 상추를 가지고 어떻게 드셔야 위장에 부담 없이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상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쌈을 싸 드시거나 샐러드로 가볍게 드시면서 이건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한의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생채소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가 더디신 분들이 생채소를 많이 드시면 속이 더 차가워지면서 소화 효소의 활동이 둔화될 수 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식사 후에 복부 팽만감, 가스, 그리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상추쌈을 드신 날 유난히 배가 빵빵하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상추를 한 봉지 사오면 보통 한 끼에 다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이틀 정도만 지나도 이 끝이 누렇게 변하고 며칠 더 지나면 물러지고 시들어버립니다. 결국 절반 가까이를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신선한 채소를 사놓고 음식물 쓰레기로 만드는 일이 반복되면 식비도 아깝고 마음도 불편하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쓰시면 소화 부담 문제와 음식 낭비 문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리는 데치기 방법과 영양 정보는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된 잎채소 가열조리 관련 연구 자료를 참고로 한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상추뿐만 아니라 깻잎이나 다른 잎채소를 활용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끝까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준비물입니다. 상추는 한 봉지 또는 한 단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한번 가볍게 털어주세요. 너무 작은 잎까지 떼어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큰 잎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큰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상추가 물속에 충분히 잠길 정도의 양이면 됩니다. 센 불에 올려서 물이 팔팔 큰 거품이 올라올 정도로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물이 끓기 시작했을 때 소금을 아주 약간 한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상추의 초록색이 훨씬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물이 충분히 끓으면 상추를 한 번에 넣어주세요. 잎이 큰 경우에는 두세 장씩 겹쳐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추를 넣은 순간부터 정확히 시간을 세주세요. 5초, 길어도 10초를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면 5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데치면 상추 세포의 단단한 구조가 살짝 부드러워지면서 영양소가 빠져나오기 전에 빠르게 건져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데치면 상추가 흐물흐물해지고 수용성 성분들이 물속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식감과 영양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머가 있으시면 타이머를 맞춰두시고 없으시면 마음속으로 5을 세시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5초가 지나면 바로 건져서 찬물 또는 얼음물에 담가주세요. 이 과정을 흔히 쇼크 처리라고 부르는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상추의 색이 더 진한 초록색으로 선명해지고 식감도 아삭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찬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담가두신 다음 손으로 살짝 짜서 물기를 빼주세요. 너무 세게 짜면 상추가 으깨질 수 있으니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빼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뚝뚝 뜯어주시거나 칼로 적당히 잘라주세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작은 그릇을 준비하시고 된장 한 숟가락, 매실액 한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을 추가하고 통깨를 한 꼬집 뿌려주시면 향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비율로 섞으시면 된장의 깊고 구수한 맛과 매실액의 새콤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데친 상추 특유의 살짝 쌉싸름한 맛을 정말 잘 살려주는 소스가 완성됩니다.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아주 약간 추가하셔도 좋고 좀 더 고소한 맛을 원하시면 들기름을 참기름과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주 하시는 실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상추를 데친 후 물기를 충분히 빼지 않고 바로 무치면 소스가 묻지 않고 그릇 바닥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기 빼는 과정을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이제 데쳐서 물기를 뺀 상추에 소스를 넣고 골고루 묻혀주시면 오늘의 메인 반찬이 완성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평소 드시던 상추가 완전히 새로운 반찬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왜 더 좋은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채소를 익히면 영양소가 다 사라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모든 영양소가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영양소는 크게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타민C나 일부 비타민 B군처럼 수용성인 영양소는 물에 데치는 과정에서 일부가 손실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추는 원래 비타민C 함량이 그렇게 높은 채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치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는 걱정은 적어도 상추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상추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지용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이고 루테인은 눈 건강과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지용성 성분들은 흥미롭게도 살짝 가열하고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살짝 데친 다음 참기름이 들어간 소스에 묻혀서 드시면 생으로 드실 때보다 이런 영양소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데치는 과정에서 상추 특유의 풋내와 쌉싸름한 맛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 상추 향을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도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와파린, 흔히 쿠마딘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한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상추를 비롯한 녹색 잎채소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성분이에요. 와파린은 이 혈액 응고작용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비타민 K 섭취량이 갑자기 크게 변하면 약효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평소 드시던 채소의 양을 갑자기 크게 늘리거나 줄이지 마시고 일정한 양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식습관을 크게 바꾸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추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칼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통한 칼륨 섭취량을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의료진과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드시면 오늘 알려드린 데친 상추 무침은 정말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두부를 노릇하게 부쳐서 곁들이시거나 닭가슴살을 삶아서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찬이니까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셨던 분들이라면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이를 마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평소 혈당에 신경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댓글에 상추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모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